긴급 진단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그 태형건설이 오늘 오전에 결국에는 워크아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공 순위로 보면 16위더라고요. 네, 이제 이 중견기업인 태형이 흔들리면서 건설업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금융계까지 좀 우려가 퍼지고 있는데, 관련 상황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로엘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PF팀을 이끌고 계신 강종범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처음 뵙습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젊으시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아주 오래 그거 업력도 쌓으시고 또 네. 많이 그거 유명하시던데. 네, 그리고 한 12년 정도. 12년 정도 하셨어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지나가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력으로는 채무를 상환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형건설은 지금 국내 시공 순위 16위 대형 시공사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현재 태형건설은 은행의 대출금만 7천억에 달하고요. 7천억. 그리고 네. PF 보증금만 해도 3조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특히 오늘 이제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의 브릿지론 480억의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걸 갚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이 또 4,300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위기 상황 속에서 태형건설이 오늘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단기, 장기 채무 다 상당히 많은 네.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뭐 워크아웃이나 무슨 뭐 파산 신청 정도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충분히 그 개념은 아신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러면 워크아웃 확정입니까? 그건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은 이제 그 태형건설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예. 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한 거고요. 예. 그러면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이제 태형건설에 이제 금융채권자들이 이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기관들한테 이제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개시 신청을 하였다고 이제 통보를 했고, 네. 그 14일 내에 통보를 해서 이제 금융채권자들이 모이는 이제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네. 그게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월 11일 날 있게 되고요. 네. 그 1월 11일 날 있게 되는 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이 태형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 개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의결을 한다면 뭔가 그 쟁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찬반이 있을 텐데 쟁점은 뭔가요? 결국 이제 워크아웃 절차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이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태형건설을 결국 회생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하게 되는 건데요. 이 워크아웃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자구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지금 태형건설이 이제 채권자들에게 원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이제 자구 노력안을 제시해 줘야 되고요. 네. 그런 만족스러운 자구 노력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서 채권단이 이제 그 의결을 통해서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결국 또 두 번째는 결국 이 워크아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크아웃 취지 자체가 기업을 결국 궁극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워크아웃 절차를 통해서 태형건설이 향후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화가 돼서 기업 구조 개선을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을 통해서 워크아웃 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1월 11일 날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이 다 모이세요 해서 금융채권자 협의회가 이제 그날 해서 이 워크아웃을 수용해서 그럼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냐? 예. 안 되겠다 너희는 그냥 부도내고 끝내자. 그걸 결정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후자의 가능성도 있습니까? 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긴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이스는 충분히 있다. 예, 이제 결국 지금 같이 이제 부실기업 상황에서 네. 회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워크아웃과 같이 사적인 도산 절차라고 해가지고 그럼 채권자들끼리 사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업을 이제 회생시키는 절차가 있고요. 네. 네.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법원에 가서 개인 회생 밟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회생 절차가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법원이 주도로 하는 이제 법적 도산 절차로 넘어가게 돼서 우리가 법정 관리 얘기 말씀 많이 예. 듣잖아요. 네네. 그 절차로 돌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자, 1월 11일에 그 두 가지 쟁점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구 노력, 네. 그리고
향후에 이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구 노력이라고 하면 사업을 매각한다든지 뭐 나의 지금 알짜배기 자산을 내놓겠다라든지 이런 이제 계획이 나와야 할 텐데 그 뭐 전망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태형건설이 안 그래도 이제 자구 노력을 좀 해오긴 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태형건설은 1조 원 정도의 자구 노력을 해서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계열사 매각과 그다음에 담보와 이제 담보 제공, 그다음에 일부 이제 계열사 지분에 대한 담보 제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구 계획안을 산업은행을 통해서 제출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게 이제 아마 금융권과 이제 금융권들의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희가 더 우량한 계열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량한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경영진들의 뭐 임금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뼈를 깎는 노력안을 아마 금융채권자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조 원 규모의 자구 노력안을 내놨습니다만 이제 그 업계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보지는 않고 있다. 네. 우리 지금 작가님이 변호사님하고 이제 뭐 통화하고 대화하면서 만든 질문 같은데 아니 변호사님 금년 들어서 이 부동산 PF 대출 건수 기준으로 한 1,000건 넘게 이렇게 상담하셨다고요? 자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 초 기준으로는 이제 1,000건이었고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수를 하긴 했는데 그럼 하루에 서너 건씩은 꼭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이제 좀 딜의 양과 질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결국 올 초 즉 작년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네. 전후가 좀 부동산 PF 시장이 달라졌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즉 저희가 이제 작년 레고랜드 사태 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자문했던 내용은 이제 부동산 PF 위주로 신규 개발 사업 위주로 자문을 했다면 네. 지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신규 PF는 거의 이제 시장에는 많이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나간 대출들을 연장하는 건들에 대한 자문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장건이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규 건 중에서도 이제 되는 딜들 특히 되는 딜 중에서도 안정적인 딜들 위주의 자문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안정적인 딜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든지 주택금융공사 이제 HF의 보증을 쓰는 대출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이제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자문들을 이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거 저 뭡니까? 그래 내가 생일 케이크 한 50번, 60번 불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참 싸하거든요. 네. 변호사님. 예. 일종의 전조 내지는 뭐 탄광에서 튀어나오는 카나리아 이런 건데 꼭 이런 소식은 하나로 끝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뭐 변호사님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제로금리, 초저금리가 그렇게 이어지고 그렇게 뭐 이자랄 것도 없는 거 막 팡팡 대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고 나면 뭐 몇천씩 억씩 집값이 뛰고 이 세월을 보내고 나면 꼭 일이 사단이 나게 돼 있고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가파르게 제로금리가 5%대까지 오는 미국 기준으로 그 꼴이 나면은 탈이 나게 돼 있고 이 부동산 PF의 브릿지론 이거 막혔다 망가졌다 소리 2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자 이제 태형건설이라고 하는 누구나 들으면 그런 회사 있지 할 만한 데가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이게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과 금융권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로 끝나느냐 이거죠. 다른 데는 괜찮으냐 이겁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이제 PF 위기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 뭐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 특히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정말 위기가 왔는데 이번 이제 태형건설 특히 이제 국내 시공순위 16위의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그 위기가 현실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저희가 정말 위기가 왔는데 이자율이 엄청 높고 뭐 대출이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은 또 물론 지금 태형건설을 제외한 좀 지방의 중소시공사들은 이미 올 연초부터 도산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규모가 작고 지방 위주였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지만 태형건설 같이 이제 국내 16위 규모의 이제
대형 시공사가 워크아웃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또 이제 그간 이제 PF의 호황이 있은 직후 바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태형이 망한 워크아웃이 들어갔는데 그럼 태형과 비슷한 시공 순위를 가진 다른 시공사나 조금 밑에 있는 시공사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럼 그 시공사들이 또 도산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시공사들이 사업하는 사업장에 대출이 나간 금융기관들이 또 문제가 그렇죠. 생길 거고 네. 그러면 또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금융위기가 또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이번 태형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제 그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일 텐데 원래는 총선 이후에나 뭐 이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이랬는데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급박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이제 아까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태형건설은 이제 오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게 이제 430억을 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갚지 어쩔 못했기 수 없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이제 만기 연장권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대출의 만기 연장이 만기가 대부분 내년 상반기로 연장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부분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이 뇌관 이제 만기가 도래할 대부분의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지금 정부 당국의 이제 핵심 과제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사실 이 PF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분도 알게 될 정도로 사실 이제 큰 이슈였는데 요 일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느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레고랜드 딜 자체는 제가 또 했었던 딜이긴 한데 네, 그렇군요. 제가 했던 딜에서 좀 문제가 생기긴 했었는데 예. 당시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제 작년 10월에는 이제 CP 금리가 엄청 올랐고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경색이 심각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 기억을 이제 되듬어 보면 당시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딜에서 전혀 대출이 갑자기 막혔어요. 어떤 시공사 뭐 태형건설보다 더 순위가 높은 시공사의 보증을 선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경색 때문에 대출이 실패한 케이스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대규모 이제 채양 펀드라고 해서 20조 원 펀드도 이제 자금 동원했고, 그다음 여러 가지 허그라든지 이제 HF를 통해서 PF 보증도 했고 이런 이제 자금 경색을 많이 완화시켜 줬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또 올 초부터는 대주단 협약이라고 해서 그 대주단들이 협약을 가입한 대주단 은행 금융기관들이 만든 이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부실 사업장의 PF 사업장들에 대한 자발적인 이제 정상화 노력이 있었던 게 이제 올해 한 해 좀 특징이었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부의 어떤 적절한 개입 내지 그리고 어떤 정책 유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하는 상황이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태형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레고랜드 이후의 여러 조치들이 조금 시점이 늦었다, 혹은 영향이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또 이제 대주단 협약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자금 지원 정도로 했는데 더 이상 이제 만기 연장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더욱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PF 시장을 개업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는 단순히 만기 연장만으로 이런 이제 PF 위기를 단순히 이제 뒤로 미연시키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사업장에 대출이 나가 있거든요. 이 나간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어떤 거는 그냥 잘 될 것 같으면 그런 거 계속 끌고 가고 적극적인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서 끌고 가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뭐 시공사가 이번에 태형건설처럼 워크아웃이든 뭐 도산에 들어간 시공사가 들어간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시공사를 교체하든지 과감하게 이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부동산 PF 쪽이 자꾸 이렇게 말이 도는 이유가 그냥 어떤 단순히 고금리로 인한 어떤 금융 비용의 급증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분양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사업성 자체가 아닌 걸 갖다가 그냥 흥청망청 하다 보니 이까지 온 겁니까? 대충. 뭐 이제
지금의 이제 PF 위기가 네.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예.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복합적이겠죠. 복합적이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말씀 다 잘 해주셔가지고 첫 그래요? 번째 고금리죠. 고금리. 그동안 이제 저금리 혜택을 노리다가 예. 이제 미국발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가 이제 급상승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PF 금리가 상승하였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예. 원자재 값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공비도 오르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도 오르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비용이 상승되었다는 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분양 시장이 침체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PF라는 건 이제 PF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네. 그 프로젝트의 장래 발생한 사업 이익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데요. 그런데 장래 사업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장래 PF에서의 장래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분양인데 예.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음. 지금 이제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과연 이제 수도권까지 올 것인가? 이제 내년에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특히나 이제 소장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주 다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책적으로 혹은 관련 업계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과 장기적으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PF 시장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일단은 살려야 될 것으로 네. 보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눈을 말씀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에서는 이 PF 위기를 이제 연착륙시키겠다. 서서히 이제 연착륙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PF 안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정화 펀드도 동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구를 통해서 이제 보증을 하고 있고, 허구 보증액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자본확수법이 통과가 돼서 허구 보증액도 대폭 늘어났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또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제가 이제 이런 PF 사업장들이 몇몇 사업장들은 또 이제 결국에는 망가질 사업장들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네. 그 망가진 사업장들을 다시 새롭게 떠가는 시행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떠갈 수 있는 또 이제 캠코 같은 데에서 이제 떠가는 펀드들을 예. 또 조성해서 이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이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 세금일 텐데 이 PF 대출 같은 경우도 너무 무분별하게 나간 경우도 있고, 근데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또 시공사들의 또 도덕적 해이가 존재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시공사와 금융기관들 사이에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바로 특히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금융 상품별 그리고 사업 구조별로 종합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일 터질 때마다 늘 들어서 벌써 한 대여섯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꼭 이럴 때 나오는 게 또 금융기관의 또 도덕적 해이가 나오거든요. 돈 든다 싶으니까 막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걸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할 것 같으면 부도나야 되고, 거기다 대놓고 리스크 관리 없이 적절한 그거 없이 그냥 돈 내줬던 뭐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도 손실 입어야 되고, 그렇죠. 이걸 결국은 말이 좋아서 이걸 그렇게 망하게 해버리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더 큰 손실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뭐 합니다만 이 결국 다 보면 국민 세금이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그나마 이 손실을 줄일까 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인데, 그건 안 변해요. 그 내부 통제 뭐 강화, 도덕적 해이 좀 이런 것 좀, 이번에도 아마 이 와중에 망가지고 부동산 PF 시장 망가지고 어디 뭐 워크아웃 하는 와중에 벌고 이렇게 백 두드리는 사람들도 많을걸요. 어쨌거나 뭐 전체적인 어떤 손실을 좀 줄이고 혼란을 줄여야겠다는 차원인데, 혹시 이쪽에 어디 태형뿐이겠습니까? 어디 좀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뭐 소위 말하는 째깍째깍거리는 데가 좀 있습니까? 다음 뇌관이 어디냐. 네. 뭐 이제 저희가 뭐 방송에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 그냥 이제 분위기라도. PF 업계에서는 이제 뭐 한두 곳 정도는 또
더 보고 네. 네.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래부터 이제 예상했던 거가 예. 터진 거라서 저희가 태원건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한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입심도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도 긴급 아까 브리핑 했듯이 태원건설의 뭐 이번 워카 신청 같은 것은 미리 다 예상했던 건이긴 합니다. 네네. 조금 뭐 이렇게 미리 준비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변호사님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가 해서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 쪽은 부동산 지금 뭐 혹시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중국 쪽도 이제 올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10월에 이제 한번 위기가 한번 이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부동산 중국 최대 이제 신탁 회사도 이제 디폴트가 났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시행사들도 이제 디폴트가 났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그 상황 이후에 별다른 또 이제 큰 변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큰 있습니다. 변한 사항은 없다. 네. 그나마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잘 뭐 틀어 막고 있다고 뭐 봐야 왜냐면 또 되겠네요. 중국도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특수성이 확실히 있죠. 네. 네. 저 변호사님 저는 그 사실 지금 오늘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이제 뭔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그 개념이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우발채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근데 저 우발채무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얘기가 나오는데 뭐 문제가 뭡니까 우발채무? 결국 이제 그 시공사에서의 우발 채무라는 거는 지금 PF 보증을 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섰다. 네, 네. 그러니까 PF 보증을 이제 우리가 회계상 이제 우발 채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PF 보증을 이제 PF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PF 아까 말씀드린 PF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그런 이제 사업성을 보고 이제 그 담보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외국의 PF와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담보 만능주의, 보증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네네. 네. 즉 결국 이 건에서 이런 우리 지금 이쪽을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땅 사요. 그리고 집 올려요. 아파트 올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분양해서 돈 들어오면 이 캐시플로우 네, 그 캐시플로우. 이거 보이잖아요. 캐시플로우 보이잖아요. 다 분양해서 그러면 이거 보고 우리 돈 빌려 주세요인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 담보를 그러면 시공사들이 우리가 담보한다. 시공사 그동안 이제 브릿지론 이제 우리 PF가 하기 전에 이제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브릿지가 있고 그다음 이제 본 PF가 있는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이제 토지 매입만 하지만 이제 시공사의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우량 시공사 보증을 쓰고 PF 단계에서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책임 준공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책임 준 내가 건물을 다 짓겠다. 네. 못 지으면 내가 그 대출 채무를 다 인수하겠다. 라는 채무 인수 확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발 채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또뭐 다음 내관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시공사만 이런 보증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태영건설은 저희가 아까 국내 16위 이제 대형 네. 시공사잖아요. 네. 대형 시공사의 보증으로는 먹히거든요. 소위. 하지만 우리가 중소 시공사들도 PF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소 시공사의 크레딧만으로는 대출이 안 나가요. 아 그럼 어디로 또? 그러면 어디가 보증을 써야 되냐면 신탁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PF 사업은 또 신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신탁사에 신탁을 하고 PF 산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탁사가 그 크레딧이 떨어지는 중소 시공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책임 준공 원래 이제 대형 시공사의 책임 준공을 신탁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또 그 중소 건설사들이 하는 시행 사업들은 보통 지방에 있고 또 그 사업 중에서도 아파트보다는 또 이제 상업용 건축물들이 또 많기 때문에 분양이 더 안 되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공도 못 하거나 완전히 망가진 사업장들이 지금 지방에 많고 네. 이 망가진 사업장에 책임 준공을 하게 된 신탁사들이 결국 이제 책임 준공을 신탁사들이 이해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거든요. 예. 향후 이제 이 신탁사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긴급 진단으로 이렇게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뭐 더 할 말씀 없으시죠? 네. 네네. 그래요. 일단 오늘 강종문 변호사님께서 또 긴급하게 저희들이 또 네네. 모셨는데도 일단 저희들이 뭘 조심하고 뭘 계속 살피고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지는 확실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네네. 걱정도 되지만 어쨌거나 더
더 일이 커지지 않고 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연착륙 잘 되기를 마무리가 또 됐으면. 우리 뭐 네. 정부도 국민들도 업계도 같이 또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